남들은 그 힘든 일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 스스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좀 즐겁게 했고요. 또 나름대로 같이 지향의 일을 이렇게 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뚝심 있다, 뭐 끊임없이 자제를 하지 않고 도전한다 이렇게 좋게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이 중간에 뭐 전당대 효과도 있고 좀 뭐 한나라당이 좀 잘못한 국정을 잘못한 반사 이익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좀 지지율이 좀 높다 보니까 약간 그 통합 야권 단일화 하지 않아도 이길 수 있다는 이런 당내 분위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야권 단일화에 좀 소홀하면서 이게 지지부진하더라고 협상이. 그래서 야권 단일화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고 뭐 원칙적인 거지만 우리 당의 핵심도 요구를 했고 또 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좀 그 지방 분권형 국가로 좀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몇 가지 이제 주문들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당이 뭐 그런 지도부에서 잘 인식하고 계신 것 같아요. 박 시장이 갖고 있는 뭐 그 현실적인 그 여러 가지 영향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수도권이나 또 민주진보 진영의 총선 승리를 기대하는 분들에게 좀 뭐 많이 격려가 되고 힘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자기한테 전화를 해서 뭐 기사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써놨잖아요. 근데 인터뷰를 했어요. 기사하지 말라고 전화를 하죠. 인터뷰 자체를 저는 인정도 안 했을 뿐도 안 한다고 했고 한참 뒤에 그냥 사적으로 호프를 한잔한 거잖아요. 다만 다음날 사진을 나서 찍겠다 하길래 그러지 마시라고 그렇게 점잖게 끄는 게 전부입니다. 아무리 김두관이가 많이 모자라는 사람이지만 우선 주간지 기자하고 둘이 앉아 대권 출마를 선언하겠습니까? 한 대 쭉 펴고 싶네요. 재작년 6.2 지방선거에서 제가 그 추롱성 같은 한나라당 안방에서 제가 이제 야권 단일 후보로 그 제가 도정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미 점수를 좀 많이 제 역량보다 훨씬 더 좀 가대한 평가를 하시는 것 같고요. 야권 단일 후보를 했고 그 정신을 도정을 맡은 이후에 쭉 이어가잖아요. 제가 이제 아주 낮은 단계지만 공동지방정부를 운영해서 그 당시 민주노동당 정무부지사를 제가 이렇게 받았고 또 민주당에서 정무특보를 또 추천해서 받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게 이제 민주도정협의회라고 시민사회와 뭐 야당들이 함께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경남도정에서 시민사회와 야당들은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혀 있었죠. 제가 도정을 20년 만에 맡으면 처음으로 좀 길이 열린 거잖아요. 김두관이 왜 좋나 뭐 누가 그리 물어보니까 그 별 뭐 시원찮아 보이긴 한데 혼자 다 먹을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좀 재밌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마음이 든다라고 했는데 우리 이제 민주당 아마 국회의원님들께서 제가 이제 어려운 지역에 도정을 맡고 있으니까 좀 마음이 만됐기도 하고 또 그래도 많이 떨어지면서 좌절하지 않는 이런 뭐 도전 정신이나 이런 걸 좀 좀 높이 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저보고 뭐 덕담도 좀 하시죠. 준비하시는가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제가 뭐 예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명박 정부에서 다시 많이 후퇴를 했다고 봐야 되는데 정치적 민주주의는 완성이 됐지만 우리가 이제 진정한 민주화라고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사회 경제적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이게 내용적으로 민주주의가 완성된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양극화를 극복하는 그 과정이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 민주화도 중요한 하두가 시대 정신일 거고요. 이미 이제 시대 정신으로 규정되어진 보편적 복지 그리고 역시 우리는 이제 이 분단 국가 남북 문제, 남북 관계를 어쨌든 지금 또 긴장과 대결의 국면이 많이 강화돼 있죠. 그러나 저는 국민의 정부 햇볕 정책, 참여정부 햇볕 정책의 국정 기조를 그대로 전개했지만 이름 좀 바꿨습니다. 그 노무현 정부 평화 번영 정책인데 이런 그 민주개혁 정부, 일기 개혁 정부의 그 평화와 공동 번영에 대한 노력, 남북 화해와 협력의 시대 이런 걸 뛰어넘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 자랑 같습니다만 복지는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그런 정책 대안을 갖고 있고요. 경제 문제에 대해서 뭐 지적하시는데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 운용을 물론 이제 경제 주체가 기업, 정부, 가게 이렇게 되잖아요.
정부라는 의미는 우리 지방정부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 경남 같은 데는 조선, 해양, 프렌트, 기계, 항공, 로봇 이런 게 주요 산업이고 또 새로운 동력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흐름을 뭐 제가 정확하게 흐름을 읽고 있고요. 또 제가 부족한 부분은 뭐 많은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기업하기 좋은 경남 이런 걸 만드는데 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또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도 짧게 했지만 하고 해서 참여정부의 공가에 제가 책임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일정 정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인지하고 있고요. 참여정부의 이제 공가를 저희들이 이제 개성하고 또 가오는 뭐 나름대로 반성하고 새로운 정책 대안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죠.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참여정부를 뛰어넘는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 이제 어게인 노무현 어게인 아니라 비욘드 노무현 이렇게 말씀을 해서 했는데 지금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이 총선이나 이런 데 좋은 성과를 내서 참여정부의 공과를 뛰어넘는 그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죠. 이명박 대통령, 정동영 후보 이런 분들이 다 그 당시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임기 중에 차기 정부를 개헌을 하겠다고 약속을 못 지키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차기 정부에서 구역 개편을 비롯한 행정개혁, 또 뭐 정부 조직법에 근거한 정부 혁신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 개헌해서 당연히 권력 구조도 시대 흐름에 맞게끔 바꿔야죠. 제 정치 세력 간에 타입의 산물인 측면이 있거든요. 권력 구조 5년 단임제라는 게. 근데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5년 단임제 갖는 폐해가 많고요. 또 87년이 이미 20년, 90년, 뭐 한 25년 정도 됐는데 어떻게 보면 그 낡은 틀이잖아요. 그 당시 그래서 뭐 2013 체제를 이야기하고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강범위한 부분에서 차기 정부가 결단해 차기 정부를 맡는 대통령이나 당이 1년 안에 그거 해야 합니다. 개헌을. 우리 정치 수준이 지금 지역주의에 근거해서 특정 지역을 특정 당이 싹쓸이하고 전일적으로 지배하는 이 구조를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이미 시대가 달라서. 그래서 이번 총선이 그 약한의 계기가 될 수 있고요. 호남에서 지금 새누리당이 이정현 후보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신뢰가 꽤 높더라고요. 뛰어넘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뛰어넘는 것도 참 좋겠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호남에서도 이제 새누리당에서 좀 당선이 되고 영남도 뭐 아주 어렵게 몇 석은 있지만 또 영남의 이제 지역 패권주의를 좀 극복할 수 있는 정도 유의미한 의석 뭐 이렇게 좀 돼서 그런 구도를 이제 좀 정말 뭐 정책 정당으로 가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북부 경남 주민들은 뭐 염원이었죠. 그 대신 이제 우리 진주는 이제 주택 기능군들이 오는 쪽이고 전북은 이제 농업식품기능군들이 가는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진주에서 LH 공사가 안 오면 진주 핵심도시 기능이 한 70% 안 오는 거고 거기 전주 같은 경우는 이제 식품 농업 기능군이었기 때문에 주택 LH가 안 가도 그 전체 비중이 한 30%밖에 안 되는 그런 차이들이 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전북도민들께서 좀 이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재단을 만들어 사회에 기여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신데 정치권에서 안달을 내서 자꾸 뭐 나와라 정치 입장 해난에 대해서 뭐 입장을 표방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안철수 교수한테 좀 가혹하게 하는 거라고 봅니다. 본인이 아마 차분하게 잘 준비하고 계실 건데 그래서 역할을 하실 때가 되면 또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와서 하실 거고 또 이렇게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뭐 우리 그 야권의 승리에 기여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바람은 있지만 뭐 직접 조를 수 없을 것 같아요. 유시민 대표가 뭐 지금 야권 연대가 잘 안 되면 연말 대선에서도 어려울 거다고 이렇게 이제 뭐 비판하고 지적을 했는데 저도 공감을 하는 편이거든요. 이번 야권 연대에서 또 신뢰와 이런 걸 보여줘야만 또 이 뭐 연대하고 연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 4.11 총선에서 야권의 단일화 이런 게 매우 중요하고 그런 틀에서 민주당이 좀 더 크게 가는 게 중요하다.